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안녕하세요.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10일 신다연입니다. 야, 지금 저희가 밖에 나왔습니다. 거의 처음인가요? 네. 지금 소리 들리세요, 혹시? 네. 뒤로는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탄핵 표결을 하는데 지금 하루 전날이죠. 네. 예. 들어보시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시겠죠? 누구를 탄핵하라는 거죠? 아유, 저기 네. 내란 수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는 탄핵하라가 소리가, 좀 네.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럼 뭐죠? 아니, 그분은 뭐 저기 포고령에 막 무슨 뭘 처단하자 처단하라. 뭐 그런 네.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 준법 시민으로서 적법한 용어 예. 탄핵하라 네. 정도로 가장 큰 외침 들으러 나왔는데 시민 한 분 한 분 평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라이브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뭐 날씨가 추운데 네. 열기 때문에 추워 보이세요, 지금. 열기 때문에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입술에 이렇게 너무 말라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응원봉을 보고 제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듣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어디 팬인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이라는 팬덤의 그렇구나. 아미바이라는. 내가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응원봉 직접 챙겨서 오셨는데 사실 이 추위에 여의도까지 오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지역은? 저는 꽤 가까이서 왔는데 부천에서 왔습니다. 부천이요. 부천도 멀리서 어쨌든 예, 지하철 타고 오신 거죠. 1시간 반 정도 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직업은 학생이신가요? 네, 저는 네. 재수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랄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고 또 최근 집회 보셨을 때 어떤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계엄군이 국회로 달려갔다고 했을 때 저도 달려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잡으면서 차가 끊겼어 라고 잡으셨거든요. 네, 정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샜던 것 같습니다. 그날 보셨네요, 그러니까? 네, TV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뉴스로 계엄령이 터졌다라는 걸 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TV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날 잠을 전혀 못 잤고요. 계속 TV에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해주셨는데 그 채널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른 장면이 나올까, 다른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그걸 계속 확인했습니다. 새벽까지 못 주무셨죠? 네, 5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역시 참 시민이십니다. 네. 요런 것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요즘 촛불 집회 할 때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게 꼭 계엄도 있겠지만, 당연히 계엄이 제일 큰 목소리겠지만 2030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점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을지. 상당히 이번 정권에서 정말 여성과 남성의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댓글에 남성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이다 라는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일해요. 네,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일상이 끝난 후에 남은 시간에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남성들이 시위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남성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상당히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마음을 먹게 올 때는 그게 부스러기 시간이어서 남아서 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론이 부결이라면 나와서 부결을 하시면 됩니다. 왜 도망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것은 시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우리를 대표해서 투표해주세요 라는 직업 윤리를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이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죠? 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가깝죠.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네. 오늘 집회에 참석하려고 네. 왔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예. 제일 좀 화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제일 화나는 부분은 뭐 본인이 네. 일으킨 범죄를 마치 야당 때문에 아. 일으킨 것처럼 하는 예. 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수호하고 있는 여당이 너무 더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까? 네, 왜 해야 됩니까? 언니 계엄을 발표해놓고 안 했다고 뭐해? 거짓말쟁이라서? 네, 정말 이게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되나요? 네. 제 한겨레 20일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시민분 만나 뵙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계인 침공 시 탄핵 반대한 사람이 먼저 잡아먹힌다. 네. 어떤 의미로 이걸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코팅을 하신 걸로 봐서? 일단 저는 친구에게 네. 전달받은 네. 그 사진이고요. 아,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아, 이게 한때 인터넷에 유행했던 맞아요. 그 어떤 밈이죠, 짤. 광고를 패러디한 건데요. 네, 제발 그 삼체라는 네. 책 아시나요? 삼체라는 삼체. 네, 중국 SF 아, 네. 소설인데요. 네. 거기서도 그 넷플릭스 아닌가요? 네, 넷플릭스인데 원작은 소설입니다. 아, 네네. 거기서도 외계인이 침공해서 중국의 지도자들을 좀 처벌을 해달라 이런 식의 컨셉이 내용이 나옵니다. 있군요. 부디 제가 외계인이 침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아, 외계인이 침공하면 누구부터 잡아가야죠? 탄핵 반대한 사람도 잡아먹힙니다. 아, 그렇군요. 밖은 날이 추운데 이렇게 싸매고라도 그러니까 되게 추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 네, 같음에도 이렇게 싸매시고 군밤 모자를 쓰시고 오신 그 마음을 듣고 싶어요. 제가 사실 집 밖에 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네네. 저는 하루에 20시간도 누워있으라면 누워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저 네. 누워있다가 그 계엄을 발표했던 그 소식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날 밤을 꼴딱 새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집에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 있는 동안 다른 시민들은 국회로 직접 나와서 온몸으로 막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따뜻한 집에 누워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와야 했어요. 집에 누워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아, 집에 누워있고 싶은 사람까지 네.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네, 이런 맞습니다. 국면이었다. 차라리 이 추운 곳이 저한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아, 정말 근데 네. 책임감을 가진 시민이시네요. 이게 어떤 사람도 이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그 계엄날 네. 그 발표되는 걸 보셨을 때의 감정을 혹시 기억하세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게임을 하고 놀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카톡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얘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구나. 끄고 다시 네. 게임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일 리가 없어. 말이 안 네. 되니까요. 네, 네. 한참 한 시간 뒤에 네.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실시간 뉴스와 사람들 댓글창을 보면서 정말 얼마 전에 그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저도 그분의 굉장한 팬이고 소년이 온다 책을 읽으셨군요. 2년 깊게 읽은 사람인데요. 그걸 읽는 동안에 저는 단 한 번도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지만 동시에 저는 약간 타인의 이야기처럼 그걸 접했단 말이에요.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요. 그게 제 이야기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이걸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우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런 책이 쓰이고 읽혀져야 하는 이유 또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는 집회에 혼자 오는 사람 모임 뭐 이런 것도 네, 많았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혼자지만 오셨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원래도 혼자 다니시는 편인지 아니면 오늘 좀 특히 용기를 내신 건지요? 저번 주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왔었는데요. 아, 저번 주도 오셨군요. 네. 네. 근데 친구들은 인천 살고 아, 저는 서울에 살아서 친구들은 인천 부평에 있는 곳으로 갔고요. 저 아, 혼자 여기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하지만 혼자서라도 온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누워있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죠. 그렇죠. 아유. 방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내일 표결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 말씀 뭔가 이 국회, 마침 저희가 국회의사당 앞에 있고 국회를 향해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국민들은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 전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표결에 있을 만약 거기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지게 될 의원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는 당신들을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도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뭐 지나가다가 얻어 걸렸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계 이제 대선배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진짜 왜 나오셨는지 정말 뭐 우리 좀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S 양승동 사장님. 예, 저희는 이제 4명이 예. 2016, 17 촛불 직후에 이제 공영방송 사장들이에요. 예. 그래서 KBS, MBC, 저는 이제 KBS고, EBS, MBC, 예, 연합뉴스, KBS, 예. 이제 그 원로 어르신들께서 그저께죠? 그저께부터 이렇게 국회 앞에서 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이렇게 좀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사진도 보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뭐 주말에는 촛불 집회 뭐 나와서 뒷자리에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좀 우리 나눌 겸해서 또 오늘 여기 이제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제가 정말 뭐 저도 뭐 기자 생활 짧게 했지만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처단이라든가 뭐 광란이라든가 뭐 우리는 다 알죠. 이런 걸 많이 들으셨던 용어시죠. 개혁시민 나오면 다 처단이었지. 아니 근데 저 예전에 이제 뭐 불허한다 금지한다 물론 이제 처단한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누가 썼을까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직접 쓴 것 같다 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 직접 쓴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도 아마 처단이라는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수정한 게 아닐까 본인이 직접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놀랐지만 저도 이제 언론인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지만 이번 같은 상황은 정말 놀라웠고 언론이 이 모든 사건들을 지나서 지금도 언론의 필요성과 이 자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뿐만 아니고 언론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현역에 있는 그 언론사 구성원들 중에는 이런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그 구성원들이 말은 겉으로 드러내서 안 하지만 상당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그 언론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내란 국면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전망을 좀. 뭐 제가 전망하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을 어떤 트리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민주운동의 핵심 어른들이시고 저희들은 이제 방송 쪽에서 사실 방송 민주화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 했던 세대들이고요. 그것이 다 막혔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다시 트리거를 좀 당겨준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상에서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도도한 물결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봐요. 다만 이제 뭐 이것이 탄핵이 먼저냐 구속이 먼저냐 얘기하는데 뭐 탄핵 구속 누가 되든지 간에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길은 못 막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아쉬운 것은 지난번 촛불 때 정말 대한민국이 사회 대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멈췄던 부분들이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이번에 다시 그 물꼬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른들이 세운 것이 지금 그거거든요. 사회 대개혁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하고 계신 거고 뒤를 또 같이 따라가고 이제 저희들 후배들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6년도 때도 이 집회를 경험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저희도 그렇지만 그때는 또 보도를 하실 때
16년도와 지금을 또 비교해서 보신다면 개인적 소회가 어떠신지.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희망적인 것은 젊은 그룹들이 중심 섰다는 거고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 어른들하고 구호 외치면서 한 얘기 했는데 어른들이 우리 이렇게 구호 외쳐서는 안 되는데 저기 나가서 애들 노래 부르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이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인데 정신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 방법들이 바뀌어 있고 청년들이 젊은 그룹들이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이 민주운동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좀 더 다른 새로운 우리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기분 좋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집회에 참여도 하면서 지금 직접 이거 어디서 지금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저 해병대 400기인데요. 400기. 예. 1980년 3월 19일 날 입대를 해서 예. 전반기 훈련을 받고 예. 후반기 훈련을 받고자 광주 상무대 네. 기가학교 2차 후반기 교육을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가 겪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네. 나라를 지키라고 총칼을 사줬더니 네. 그걸 가지고 양민들한테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을 보고 네. 야,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화가 나서 네. 집에서 이 쓰레기통 이거 철물점에 가서 6,500원에 사고 네. 그리고 골프채를 잘라서 네. 이 현수막 이게 골프채죠. 지지대를 네. 만들고 네. 그리고 집에서 끈을 만들어서 네. 광화문 23번 중에 예. 22번을 나가서 네. 제가 할 일은 네. 쓰레기라도 주워야 되겠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네. 그래서 22회를 나가서 네. 제가 쓰레기를 주웠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더 발전되고 선진국가로 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내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8년 후에 국정농단보다 더한 100배, 1000배, 만배의 위력을 가진 내란죄를 일으킨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항상 밝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종북 세력이라고 몰고 있는 이런 대통령이 21세기를 지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에 무슨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나라를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놀라게 만드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온전하게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쓰레기라도 주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또 쓸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이 쓰레기통이? 안 쓰기를 바랬는데 또다시 이게 8년 후에 제가 집에서 이거 보관하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현수막만 바꿔가지고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란죄에 동조한 자, 탄핵 투표에 불참한 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너무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빌려 쓴 대한민국. 탄핵이 답이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해병대 든든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오늘 집회 나오셨는데요. 탄핵 소추된 거 보셨어요? 결과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승리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 이 추운 날 나오셨는데요. 오늘 저기 탄핵 결과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국민들이 영원히 왔던 순간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앞으로 안 나오시게 돼서 좋으시겠어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너무 조마조마했거든요. 혹시라도 안 될까봐. 그랬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나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진짜로 간절했어요. 윤석열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만행들을 그래도 견디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엄은 정말 고기 먹으러 안 돼. 정말 심각한 헌정훼손이고 그런 점에서 정말 너무 많이 분노했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주무실 수 있겠어요. 네. 편히 주무시죠. 네, 오늘 탄핵 결과 보셨나요? 네. 아, 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엄청 기뻤어요. 저한테는 이런 날이 오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요. 이렇게 글을 직접 써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저번 주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제가 시위는 박근혜 퇴진 시위 때 이후로는 처음인데 한번 나오고 나서 그때와는 되게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제 정성 들여서 어떤 진심을 담아 국민 여러분을 대변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프린트보다는 손글씨로 전하는 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막 썼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쓰셨어요?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창원 출신인데. 창원? 네. 그럼 오늘 창원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창원 출신이긴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산 지는 5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제가 창원 출신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원에서 어떤 고3 남학생께서 입에 닿지 못할 말을 고인물동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제 고향이 아무리 보수 진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누가 지키기에 있을 수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김광석의 광야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딱하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 남학생에게 분노보다는 조금 공정의 의미를 담아서 써보았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오셨네요. 네. 오늘 혹시 탄핵 결과 보셨나요? 탄핵 소추안 결과? 네, 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너무 기뻐요. 그래도 의원들이 많이 참여는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아이들 추워하고 힘들어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나중에 좀 컸을 때 오늘을 생각을 하면서 역사적인 이 장소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를 좀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럽게. 감사합니다. 이런